안녕하세요.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.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 5개월 차입니다. 결혼하기 전부터 트러블이 꽤 있었는데 잘 참고 결혼에 골인했어요. 시모가 참 관계 지속 부적응자 같습니다. 처음엔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듯 하지만 살짝만 비위가 뒤틀려도 곧장 결투 자세가 되십니다. 처음엔 귀여우시다고 웃고 넘겼지만 슬슬 도가 지나쳐 가십니다. 아직은 서로 적응하고 맞춰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오로지 부모님이란 이유로 제가 뭐든지 다 맞춰주고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통에 자꾸 부하가 침입니다. 결혼 후 신혼여행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일주일이면 3-4번씩 집에 오십니다. 그렇다고 주말에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아침부터 전화해서 안 오냐고 하십니다. 퇴근이 늦은 저로서는 집 앞에서 주차하고 기다리시는 거 싫어서 시간 맞춰서 오시거나 저희들이 가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십니다.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했더니 기회를 엿보셨나 갑자기 그러니까 니들 집 열쇠 복사해서 나 하나 주렴 하십니다. 헉, 너무 당황해서 대꾸조차를 못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자 하시면서 아들에게 전화해 해오랍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웃던 어머니 그럼 맘대로 해 하며 노를 내십니다. 저녁 드시고 차 과일 드시고 집에 11시에 가십니다.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열쇠 사건 후 어찌나 고를 내시는지 할 수 없이 신랑이 지고 들어가더군요. 난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때도 화를 내신 게 신랑이 왜 우리 집 열쇠를 엄마가 가지고 있느냐 저랑 상의해서 주던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화내신 거라더군요. 그런데 일은 벌어지게 돼 있나 봅니다. 정말 그날은 맘 먹고 늦잠을 자야겠다고 신랑하고 약속하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전 큰 방에서 점심까지 뒹굴며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. 그래서 이상하다 옆집 소리인가 했더니 좀 있다 들어와 괜찮아 애들 다 출근했어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? 방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시모가 친구분들과 와서는 냉장고에 과일이랑 나도 아까워서 사다 놓고 못 먹은 음식들을 죄다 꺼내서 드시는 겁니다.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.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음식 드시던 시모 작은 방에서 신랑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기절 초풍을 했고 신랑이 막 화내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신랑도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 틈에 제가 옷 입고 나와서는 어머니 웬일이세요? 오실 거면 전화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걸요 했더니 갑자기 소리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못 올 때 왔냐고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수선을 떠느냐? 며 적반하장하십니다 글쎄. 그 일 있고 신랑의 키도 전자키로 바꾸고 시부모님이랑 대면대면하는 중입니다. 집에도 잘 안 가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신우들은 제게 한마디씩들 하더라고요. 지금 신랑이 좀 기다려보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자입니다. 신랑이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전 제대로 화도 못 냈거든요. 오히려 제가 비위 맞추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시모랑 화해부터 하자고 했습니다. 저도 얼굴 마주하는 거 어렵고 힘들고 그러긴 싫지만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. 신랑은 저보고 가만히 있으랍니다.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대책 안 선다고. 나랑 맨날 부딪히면서 썩는 거 보기 싫다고. 그럼 자기도 힘들 것 같다고요. 남편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보니 고민은 많았지만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상황은 결과적으로 더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. 여튼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서 불이 났답니다. 시누이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의 두통이 찾아와 아무와도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. 저 사실 사람 상대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사람 관계 삐걱거리는 게 가장 싫습니다. 신랑도 그거 견디다 못해 이직했고요. 그렇게 사람한테 시달리는데 온종일 시누이들의 폭언을 견디려니 없던 설사병까지 너 그렇게 부모 자식 간 이간질하는 거 아니다 부터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까지 그렇게 매정하고 독하게들 말해도 집에 가서 신랑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사실 욱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지라.
그저께였습니다. 동료들과 저녁을 먹던 중에 신우들 또 전화합니다. 안 받았어요. 아니 못 받겠더라고요.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.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료 둘과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간의 일들에 대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논을 좀 했습니다. 동료들은 얼굴색까지 바꿔가며 도대체 네 잘못이 뭐냐 며 두둔해줬고 전 그렇게 또 위안을 받아 좀 편안해졌습니다. 사건이 어제 터져버렸어요. 동료들은 신랑과도 사실 절친합니다. 대학 동문이고 신랑 친구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끼린 좀 어렵고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누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신랑 친구 와이프가 우리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다고, 땡땡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에 마비 올 듯하다고.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이 신우들 다 시댁으로 집합시키고 집에 있는 저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집안 홀딱 뒤집어 놓았습니다. 신랑 말,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? 누나들도 그렇고 너도 그래.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들 돌팔매냐고. 내가 결혼 전부터 말했었잖아. 엄마도 나 결혼하면 우리 일에 참견 안 하기로. 젊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웬만한 건 엄마 아버지가 양보하고 우리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독립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었어. 그런데 이게 뭐야.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얘한테 왜 그래?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?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고 말았습니다. 신우들도 한 성격 하는지라 그래 말 잘했다. 우리 집 식구들 사이 좋았어. 아니야? 근데 니들 결혼하고부터 왜 이렇게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건데?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마 마음 좀 풀어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? 어디서 건방지게 누구 편을 드는 거야? 하고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.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당장 그만두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시모는 펑펑 우십니다.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애미속도 모르고 하시며. 저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갑자기 막내 신우가 그럽니다. 언니,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요? 결혼 반대할 땐 잘하겠다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사람 꼬드겨 놓더니 잘하는 게 겨우 이거야? 합니다. 결혼 반대한 것도 혼수 때문이었습니다. 어이없었지만 절충하는 과정에서 해결 봤었고요. 그러더니 자기 집 열쇠 꺼내며 내 얼굴 앞에 들이대곤 흔들어댑니다. 이거가 뭐라고 엄마가 원하면 해줬어야지. 그게 집안이 편한 길이면 언니가 좀 양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. 갑자기 이 상황들이 어이도 없었지만 무슨 죄 지은 사람 청문회 분위기여서 울컥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. 저 사실 혼이 나고 매를 맞아도 눈물 한 번 안 쏟아본 사람인데 나이 들어 어린 신우에게 모욕 아닌 모욕을 겪으려니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죽고 싶은지 참았어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내 신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. 그럼 애기씨나 형님들은 시모에게 내 공간을 전부 오픈하면서 사느냐고.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엄연히 독립적인 내 공간이고 내 사생활이 담긴 영역인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내어드리겠냐고. 난 오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들 오시는 것도 얼마나 자제시키는 줄 아냐고 했더니 출가 외에는 당연한 거랍니다. 세상에 내가 이런 집안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만 하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. 누구랑 비교하는 거 싫어합니다.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신우들 본인들도 그렇게 못하고 살면서 그런 거 싫다고 남편들 들들 볶으면서 살면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내게 강요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. 갑자기 말문이 막힌 제가 휴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묵직한 게 와서 눈에 와 닿았습니다. 순간 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버렸고 정적이 흘렀습니다. 쌍욕이 막 들리더군요. 누워있으면서도 세상에 귀는 살아서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. 세상에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. 어디서 젊은 것이 어른 앞에 두고 한숨을 쉬느냐고. 배운 거 없는 거 티내느라고 그러냐고. 이까짓거 열쇠 하나로 평지풍파 일으키는 며느리 얘기는 살다 처음 접했노라고. 그 얘기까지 듣고는 신랑이 저를 업고 집 앞 병원으로 달렸고 한쪽 눈은 보라색 멍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. 궁금하시죠?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참 납니다만 꿈을 꾼 것 같고 실감이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. 막내 신우가 제 눈앞에서 흔들던 열쇠 뭉치를 시모께서 던지신 거예요. 막내 신우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거든요.
온갖 것들이 다 달려 있어서 무게도 좋게 나가는. 지금 신랑은 내 눈치만 봅니다. 불쌍해 죽겠어요. 신랑 말로는 맞고 쓰러진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심호까지 놀라서 꼼짝을 못했답니다.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갈등입니다. 정말 열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져 버릴 줄은. 폭풍 전화처럼 두 집이 다 적막강산입니다. 신랑은 신랑대로 대책을 세우는 듯하고 전 저대로 생각이 많습니다.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실망했겠으나 다행히도 눈 앞쪽과 코 위를 맞아 뭔가 살짝 찢어진 정도입니다. 다음 주에 치장에도 가야 하는데 정말 고민입니다. 안 갈 수가 없는 일이라서. 그때까진 멍도 안 빠진다는데.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.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겠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시모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. 제가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 신랑이 그 점을 가장 걱정합니다. 신랑과는 정말 별 문제 없는데 우리 둘 사이 문제로는 아직까지도 한 번은 싸워보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죠.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죠.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.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.